자, 채소튀김이랑 호박선 보시고요. 35분에 20분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자, 먼저 새스튀김 보시면 신메뉴예요. 작년부터 나왔어요. 작년부터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출제 경향에. 그래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단호박이랑 고구마랑 깻잎을 튀기시는데 요 세 개를 준 이유를 알겠죠? 모르겠지? 나는 알겠는데. 얘는 높은 온도에서 튀겨야 될까? 낮은 온도에서 튀겨야 될까? 깻잎은. 자, 튀김의 저온이 160에서 180도 사이에요. 얘는 몇 도에서 튀길래? 그렇지. 빨리 익는 애니까. 더군다나 칼로리피 색소가 오래 익히면 어떻게 되겠어? 누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깻잎의 초록색이 누래지기 전에 음식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튀김옷이 바삭해야 되니까 높은 온도에서 튀기고요. 자, 단호박과 고구마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천천히 익을 것 같아요? 고구마가 천천히 익겠지. 그럼 얘는 160도에서 들어가고 얘는 170도에서 들어가고 일부러 이렇게 세 가지 준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튀기고 나서도 뭐가 고구마고 단호박이고 깻잎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떡볶이집 가서 튀김 시켜 먹으면 어때요? 먹어봐야 이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거 뭐예요? 이거 오징어예요?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뭐야? 튀김옷을 너무 걸쭉하게 입혔다는 거. 자, 얘는 튀김옷이 걸쭉하게 나오면 안 돼요. 약간 묽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해놓지 않아요. 자, 튀김집은요 보통적으로 일반 튀김집이 아니라 떡볶이집 이제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반죽을 해요. 아침에 그것도 막 거품기로 해. 그러면 글루텐이 어떻게 해서 강해지지? 쫄깃해져. 그 상태에서 숙성까지 거쳐. 아침에 해놓고 점심 때 써. 숙성 과정을 걸치죠. 그러면 얘네가 글루텐이 엉기게 됩니다. 서로 엉기게 돼서 두꺼운 반죽옷이 묻어질 수밖에 없어요. 핫도그처럼. 그래서 얘네는 그걸 반대로 하면 돼. 반죽 미리 안 해놓고 찬물로 반죽하고 숙성하지 않고 걸쭉하게가 아니라 약간 묽게 간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단호박인지 고구마인지 깻잎인지 알 수 있는 튀김이 나올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요거상을 봤더니 0.3으로 해놨는데 내가 0.5로 해놨죠. 왜냐면 0.3으로 썰었더니 너무 얇아. 물론 빨리 익겠죠. 0.3으로 하면은 익기가 편하겠는데 나중에 이거 튀기고 나니까 내가 너무 희마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0.5로 고치긴 했는데 0.5가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0.3에서 0.5cm 정도로 모양을 썰어주시고요. 껍질을 어떻게 하라는 요구사항이 없죠. 껍질을 벗겨내시오 이런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줄게요. 껍질이 깨끗하면 껍질째 쓰시고요. 껍질이 깨끗하지 못하면 벗겨서 쓰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이 중에서 또 갈변하는 게 뭐야? 고구마는 갈변을 하죠. 찬물에 담가 놓으셔야 됩니다. 썰고 나면은 그거 지켜주시고 깻잎도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할까봐 찬물에 담가 놓으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준비해 줄게요. 자, 반죽에다가 계란 하나 나와요. 노른자만 쓸게요. 왜냐면 흰자가 들어가면 사실 너무 많이 부풀고 이 농후담배 풀기가 힘듭니다. 단단해지기가 힘들어요. 흰자는 탕수육처럼 부풀릴 수 있으나 기포가 형성되다 보니까 노른자만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노른자에다가 찬물 150 정도 넣고 먼저 풀어요. 밀가루를 여기다가 노른자까지 풀으면 왜 안 되냐? 노른자를 풀려면 밀가루랑 섞었을 때 노른자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튀김 반죽은 많이 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른자 찬물을 먼저 풀어주시고 소금 넣어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 밀가루를 섞으라는 거예요. 물론 자격증 방법으로 따지면은 체에 치는 게 맞습니다. 체에 치는 게 맞아요. 근데 20분 안에 해보니까 부족해. 점수 깎이세요. 체에 안 친다고 점수 깎을 거면 차라리 깎이고 제출하는 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호박살이 나왔으면 절대 못 낸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 내기 힘들죠. 그러면 조금 체에 내리는 걸, 그러니까 전에 밀가루 섞기 전에 원래 밀가루는 체에 쳐야 되잖아. 그지? 요거를 하지 말고 어차피 체에 내릴 거니까 그거는 빼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원래는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체에 내려서 약간 묽게 만들어 줍니다. 자, 재료에다가 밀가루 묻히시고 반죽 입혀서 튀기시는데 이때 밀가루를 입히지 않으면 반죽이 하나도 묻지 않으니까 반드시 밀가루 묻히고 반죽 묻혀야 튀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얘는 180도 튀기고 얘는 160도 튀기고 얘는 170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온도는 그래요. 하지만 나올 때 온도는 전부 다 180에서 꺼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튀김은 들어갈 때 온도보다 나올 때 온도가 세야 된다 했어요. 그래야 바삭하게 튀겨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야? 튀김에서 제일 망하는 건 하나 넣어봤어. 갈색나. 불 끄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다 잡아먹습니다. 빳빳하게 안 나와요. 무조건 기름의 온도는 튀김을 할 때는 들어갈 때 온도보다 나올 때 온도 세야 기름이 확 잡아 뺄 수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호박선 되게 바빠요. 모든 요리 조작 방법, 기능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찌죠, 지단 붙이죠, 묻히죠,
절이죠. 채 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겨자장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고명도요. 52가지 요리 중에 고명이 제일 많아요. 호박순 요만한 거 하나에 몇 가지를 올려달래? 5가지를 올려달래. 황백지단 올라가고요. 시고추 올라가고요. 자도 올라가고요. 서기버섯까지 5개를 다 올리셔야 됩니다. 할 일이 많죠. 요 고명만 빠졌어도 할 일이 조금 덜 할 텐데 겨자장만 빠졌어도 좀 할 일이 좀 덜 할 텐데 다 들어갑니다. 겨자장 빼놨네. 그리고 자, 이 고명과 겨자장까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켜 주시고요. 자, 호박 반으로 갈라 어서 얘기할게요. 자, 요거상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열십자로 하는 경우 오작 처리 안 돼요. 이거 왜 써있냐면 옛날에는 5년 됐나? 5년 정도 넘은 것 같아. 그때는요 오이소박이처럼 열십자로 칼 모양을 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은 뭐였냐면 큰 호박은 반으로 갈라서 어서 썰기하고 자그마한 호박이 나왔을 때는 열십자 내도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책이 다 그렇게 출판됐습니다. 근데 요구사항이 바뀌고 나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마이키 못 알아먹는 사람 많죠. 여기 시험장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키를 못 알아먹은 거야. 그래서 밑에다 뭐까지 써놨어? 오작 처리한다고까지 써놨죠. 그래서 절대로 열십자는 모양은 내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배운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모양인지도 몰라. 근데 옛날 책 물려받은 사람들 있어요. 옛날 책. 거기에는 열십자로 모양 내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십자로 모양은 안 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얘는 나왔을 때 뭐랑 제일 많이 헷갈리면 오이선이랑 엄청 헷갈릴 거야. 오이선 25분짜리랑. 오이선도 에피타이저고 얘도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래서 걔는 새콤달콤한 단촛물을 뿌려내고요. 얘는 새콤달콤한 겨자장을 찍어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둘 다 이쁘죠. 크기가 크지 않고요. 얘가 식사가 아니거든. 코스 요리 중에 가장 손님을 기다리게끔 입맛을 돋구게끔 하는 전체 요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요리법을 좀 보시면 이쁩니다. 둘 다. 모양이 좀 잘 나와야 돼요. 어선도 그렇죠.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야 돼요. 자, 둘의 비슷한 점은 모양 같이 비슷하게 썬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리법이 완전 달라요. 이름만 똑같죠. 어선도 그래요. 요리법 완전 다르잖아. 그냥 모양만 이쁘게 담았을 뿐이에요. 자, 오이선은요 다 따로 익혀서 익은 재료를 오이다 꽂습니다. 근데 얘는 만두예요. 호박에 안 익은 재료를 넣어서 호박채로 쪄야 돼요. 만두 속재료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볶은 재료를 호박에다가 꽂는다 그러면 틀릴 테죠. 근데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왜 헷갈리냐? 시험장 가면 딱 종 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앞에 사람이 볶기 시작하면 볶을 거야. 볶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호박선은 볶지 않는다. 이런 걸 써놓으라는 거야.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에 적으라는 거예요. 호박선은 절대 볶지 않고 생재료를 호박 안에 넣어서 익힌다는 거. 그거 강조해 주셔도 부족하죠.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호박을 반으로 갈라 어서 썰게 할게요. 칼집 넣고요. 소금 절였다가 씻고 수분 제거합니다. 자, 당근 채 썰어요. 표고도 채 썰어요. 소고기도 채 썰어요. 요 세 개를 합쳐서 그 호박 칼집 사이에 하나 해야 될 거야. 얼마나 얇아야겠어. 진짜 얇아요. 그 대신 양이 정말 조금밖에 안 필요해. 내가 오늘 이거 주는 양의 정말 반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버리는 헌정 되게 얇게 썰어야 돼. 굵은 거 섞지도 마. 되게 얇게. 얘도 무조건 얇게. 얘도 무조건 얇게. 얘도 최대한 얇게. 머리카락처럼. 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얘네 양념 간살찾기 후파마 양념하죠. 자, 그러면 요 세 재료를 호박에 넣을 거니까 우선 대기시켜주고, 자, 고명 5가지예요. 황백지단 묻혀서 2cm 채 썰고요. 서기버섯 불려서 채 썰어서 소금 참기름에 붓고요. 잣은 비늘잣으로 또 해달라고 또 요구사항까지 써있어요. 반으로 갈라야 됩니다. 실고추 2cm 다듬어줍니다. 자, 5가지 준비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호박에 채워요. 호박 속재를 채우고 중탕으로 익혀줍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익히면 다 익을 거예요. 호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탕으로 익혀주시고 마지막에 그 국물이랑 같이 담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명 빠짐없이 5가지 재료 다 내시고 겨자장까지 내셔야 돼요. 겨자장까지 새콤달콤한 겨자장까지 손님이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돼요. 보일러서 끄자. 너무 세다.